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저번이랑 좀 이어서 오늘은 밴쿠버 집 구할 때 알아두면은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집 구하는 과정이 북미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밴쿠버는. 토론토나 다른 주들은 어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어떤 거를 좀 알고 집을 찾으면 좋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요한 내용들을 짧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역 선정. 저도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혔어요. 밴쿠버인데 밴쿠버라는 곳이 또 있고 그 밴쿠버 안에 또 버나비가 있고 거기에 포트 코코틀람도 있고 코코틀람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리치먼드, 서리도 있고 어디서 내가 집을 찾으면 좋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지 않을까요? 처음에 올 때 아무도 모르고 오는 경우면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지인분이 여기 살고 있어서 그분도 처음 사시는 거여서 어디에 가라 이런 이야기 해주기 어려운 편이었으나 그분은 와서 직접 그 지인분이 집을 찾아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맨땅부터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다 찾아보고 혼자서 계약하고 혼자서 정보를 알아봐야 됐죠. 저는 룸렌트를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면 지역 선정 어떻게 찾아보면은 좋을까? 지역마다 캐릭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리치먼드, 밴쿠버 공항이 있는 곳이고요. 중국 분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좀 장점은 외식하기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분들이 음식에 살짝 진심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한국 식당은 잘 안 가요. 그냥 백인 분들이 하는 식당도 사실 안 가는 편이긴 해요. 다만 중국 분들이 하는 식당은 잘 가요. 양도 엄청 많고 맛도 보장이 되고 서비스는 막 와 좋다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해요. 또 중국 음식 좋아한다면은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이 비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예 중심에 있는 다운타운이나 버나비 이런 곳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단점이 뭘까? 차가 없으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스카이트레인이 있어요. 캐나다 라인이라는 스카이트레인이 있으나 가격이 조금 다르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거나 버스를 타고 리치먼드를 간 적이 많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 듣고 제가 좀 느껴본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다운타운. 저는 오헐로 분들께서 오시면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 않을까요? 부분 이제 큼직큼직한 빌딩들이나 대기업들 그쪽 중심으로 다 있고 시티 느낌이고 뭔가 되게 북적북적하면서 많아요. 좋은 점은 밴쿠버의 시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 쇼핑하거나 이러면은 너무 좋다. 여러 가지 볼 게 좀 많다. 단점은 일단 집값이 사악해요. 집값이 사악한 게 넘버원이죠. 집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어요. 물론 집이 어떤 타입이냐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하우스냐. 근데 다운타운에는 하우스가 막 렌트를 주는 하우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우스냐 아니면 콘도냐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들어본 결과 거실에서 사는데 막 60만원, 500불, 600불, 800불 막 이렇게 좀 다양하긴 해요. 집 상태마다 좀 다 다르고 집이 누가 렌트를 주느냐에도 또 되게 달라요. 다만 집값이 좀 비싸다. 그리고 다닥다닥 많은 사람들이랑 살 수도 있다라는 점이 되게 커요. 두 번째는 정말 뭐 좋은 동네 예를 들어서 예일타운 이런 데는 좀 비싸잖아요. 그쪽은 좀 비싸요. 그래서 동네가 너무 좋긴 한데 그 외에 다른 곳이라 그러면 홈리스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홈리스 분들을 처음 접해보거나 마약거리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오면은 마약이 막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볼 수는 없어서 되게 새로운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이런 거는 다 있을 거예요. 다만 시장이나 이런 바이브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랜빌이 있긴 하나 그랜빌은 엄청 관광지에 좀 가깝지 시장 느낌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다음은 버나비. 되게 가족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다운타운은 회사원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 위주로 조금 산다고 하면은 버나비는 가족분들이 좀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살짝 많고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다운타운에는 처음 오신 분들, 백인분들이나 아시아분들이나 많이 살긴 하는데 버나비에는 중국분들도 많이 살고 엄청 시골 느낌도 아니고 엄청 시티 느낌도 아니고 딱 그 중간 느낌?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이 다운타운 느낌이라면은 버나비는 경기도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뭐냐? 버나비는 하우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렌트가 스페이스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운타운은 콘도 위주로 많이 렌트를 한다면은 하우스들이 많이 렌트가 나온다. 베이스먼트나 등등 훨씬 좀 렌트가 많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스퀘어피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딜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북적북적한 거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괜찮은 로케이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버나비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버나비가 딱 중심에 있어요. 저는 어떻게 나눠두냐면 다운타운 밴쿠버가 있고 버나비가 있고 포코가 있고 리치몬드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따로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그리고 그 밑에 썰이 있고 그렇게 나눠둡니다. 근데 어디를 가고 싶던 버나비가 딱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저 다운타운 가고 싶거나 예쁜 카페 막 커머셜 드라이브 밴쿠버 쪽에 가고 싶으면은 그냥 스트 한 번 타고 가거나 버스 한 번 타고 가거나 그래서 전 버나비를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점이 뭐냐? 다운타운 느낌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시티시티한 바이브보다 공원들도 되게 많고 좀 가족 단위로 많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맨날 외식하고 이런 걸 엄청 즐기는 사람이면은 뚜벅이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스들이 다니긴 않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멀리 가고 밥을 먹고 이런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 버나비를 선호하는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가고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좋은 걸 되게 재밌는 거 보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은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나비 다음에 뉴웨스민스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웨스민스터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만 뉴웨스민스터의 집을 찾기가 쉽거든요. 쉬운데 언덕길이 너무 심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뉴웨스민스터나 콜롬비아 역에 딱 내렸을 때 좀 쎄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거기에도 제가 듣기로는 리하빌리테이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었던 분들이 회복을 하시려고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케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기도 했고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긴 해요. 뉴웨스민스터 스테이션을 딱 내리면 그 앞에 플레이사이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에 만들어지는 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완공이 안 돼갖고 저는 그쪽으로 못 갔어요. 근데 그 외에 그 옆에 막 그쪽에 너무 집들이 예뻐갖고 전 정말 거기 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집들이 있었으면 그쪽에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외에 다른 곳이라면은 뉴웨스민스터도 스테이션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뉴웨스민스터의 장점은 스테이션이 가까이 있긴 하다. 두 번째는 약간 식당들이 조그맣게 되게 많아요. 그렇고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웨스민스터 그 옆에 리버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뭐냐? 말씀드렸던 리하빌리테이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을 보는 게 좀 꺼려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밤 근무를 하시거나 일을 좀 늦게 끝나셔갖고 막 집에 가시는 분들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살짝 와, 집 너무 좋다. 그리고 저렴하다 보면은 무조건 언덕길이 있어요. 무조건 언덕길이 있거나 아니면은 스트에서 조금 먼 경우가 있어요. 스트에서 멀면은 버스를 타고 스트까지 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코퀴틀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퀴틀람은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살고 길을 가다가도 진짜 한국 분들은 무조건 보여요. 한 10명 중에 8명은 거의 한국 분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과장한 거긴 한데 한국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한국 식당들이 많아요. 로히드역 특히 딱 내리자마자 보시면은 한국 사업장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은 한남마트, H마트, 파리바게트 등등 다 한국 느낌이다 거는 아니긴 하지만 약간 북미의 한국 느낌, 한국타운, 코리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퀴틀람 너무 좋죠. 근데 어디냐에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로히드 쪽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로히드역 딱 앞에 있는 콘도들에 산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하우스에 산다고 하시면은 이게 스트에서 얼마나 가깝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한다. 한국 식재료에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그 로히드 쪽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이제 익숙한 바이브. 처음에 오실 때 정말 북미 쪽에 안 살아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영어 때문에 두려운 부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국 느낌이 조금 남아있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퀴틀람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에 해당이 된다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한국 식품들,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나은행 뭐 등등 은행 텔러분들도 한국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은행 관련된 거 일을 보셔야 되거나 처음에 와서 세팅을 하실 때 영어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로히드
역 아니면 코키람 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이 조금 더 싸요. 워너비랑 밴쿠버보다 조금 더 쌀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룸렌트 할 때 한국 분들이랑 살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 장점이냐?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영어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좀 깔끔하고 나랑 문화가 비슷하고, 왜냐면 한국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 문화가 똑같으니까 상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있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새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한국 분들이나 아시아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 있는 건지 북미에 있는 건지 느낌을 안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느낌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좀 자주 안 쓰게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한국 분들은 딱 한국 분들을 보면은 알아요. 근데 한국 분인데 영어를 하기에도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한국어가 모국어고 영어가 모국어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또 막 얘기하고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한인마트 가거나 그러면 다 한국 분들이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영어 쓸 일도 없고 이런 게 좀 단점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키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이제 살 건가 브레이크잇남에 살 건가 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단점이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쪽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트 근처에서 안 살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곳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친구들이랑 막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 코키람 쪽에 많이 안 가요. 물론 갈 수도 있긴 하지만 한국 음식을 찾을 때는 갈 수는 있긴 하지만 특히 워홀을 오신 분들은 다운타운이나 버나비나 이쪽에 조금 더 자주 만나지 로히드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한국 음식 아닌 이상 좀 많이 안 가게 되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오면은 밴쿠버나 버나비나 이쪽을 좀 더 가고 싶어 하시지 코키람은 조금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LMI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아예 딱 정착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비자 때문에라도 있으실 생각이 있을 수 있긴 하나 그 이유가 아니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키람 근처에 있는 포트코키가 또 있죠. 포트코키는 은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요. 거의 시티 반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버스는 조금 자주 다니긴 한데 되게 조용하고 뭐가 많이 없어요. 식당이나 마트나 생각보다 막 많이 있지 않아갖고 그거는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장점 단점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하나가 남았는데요. 써리가 남았어요. 이제 써리가 위험하다는 피셜이 엄청 많아요. 근데 써리에 한국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사시고 필리핀 분들이나 가족 단위로 집을 좀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다 그랬어요. 다들 써리 쪽에 콘도나 집들이 이렇게 지으면서 써리에 엄청 싸서 가서 집을 매매하셔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거기에도 인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써리는 거의 리틀 인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피셜들이 되게 많아요. 또 문화가 너무 다르고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험할 수 있다라는 피셜이 많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밝을 때 가시면은 그렇게 막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길머 스테이션 등등 이렇게 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늦게 일을 끝나거나 늦게까지 나는 놀고 싶어 이런 사람이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고요. 집을 찾을 때 장점이 뭐냐? 장점은 싸요. 일단 싸요. 새 건물들, 새 집들 페이스도 조금 큰데 싸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요. 그리고 포코까지는 아니지만 시티에서도 약간 버나비랑 밴쿠버랑 조금 가까우면서도 새로운 빌딩들이나 그래도 세련돼서 그것도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맛집이나 마트나 게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살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홈리스 분들은 저격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착해요. 그분들이 보이는 거와 달리 따로 막 와 이러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마약에 취해 있어서 건드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막 와갖고 뛰어와갖고 때리거나 이런 게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요. 겪어봤다라는 사람도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써리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몇 번 듣고 뉴스도 몇 번 듣고 칼부림 난다는 건 몇 번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뉴스는 어쩔 수 없는 뉴스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날마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긴 하나 그래도 조심은 합시다 라는 주의이고요. 그래도 처음에 자금이 많이 없으시거나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시면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단점 마지막 한 개 단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분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룸렌트를 찾으실 때 아시안 계열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일본인이나 한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찾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대부분은 룸렌트를 할
살 때 인도 분들이나 중동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일단 향신료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미생 관련된 것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 얘기 할 줄은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 봬요.